같이 고민하고 미리 정보를 얻어가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65세, 즉 뭐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어시스턴트 리빙과 너싱홈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하시고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뭐 한국말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실버타운과 양로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르고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 차근차근히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좀 크게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의 종류, 파트 A, B, C, D,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란 또 자격 조건 및 혜택, 또 이중 수혜 자격, 어떤 분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시고 계실 수 있는지, 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시스턴트 리빙 홈과 너싱홈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로원에 들어가는 비용 및 입주 자격 조건, 그리고 재활치료센터란 어떤 곳인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치료 과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고는 계시지만 어떤 게 보험 카드이시고 어떤 것이 뭐 메디케어고 어떤 것이 메디케이드인지 뭐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가족분들이 일단 보험 카드를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고 보험 카드를 먼저 챙기셔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메디케어는 있으세요? 메디케이드는 있으신가요? 뭐 그다음에 회사는 어디신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족분들이 예를 들어서 65세가 되시기 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 혹은 또 주위에 이제 친척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뭔지, 메디케이드가 뭔지, 보험카드로 뭘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카드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메디케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65세가 되셔서 어, 모든 성인들이 받으시는 메디케어 카드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쭉 밑에 보시면 하스피럴 파트 A, 메디컬 파트 B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밑에 보시면 어떤 카드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이제 나와져 있는 거고요. 거기선 이제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뉴저지 메디케이드 카드가 되고요. 스테이트에서 직접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스테이트 지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스테이트 오브 뉴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카드들이 뭐냐면 이제 메디케어를 가지고 그 중에서 또 그 메디케어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보험 회사를 셀렉해서 선택하셔가지고 가지실 수 있는데 그 보험 회사에 대한 간단한 카드 내용.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어 카드는 뭔가요 하면 왼쪽 제일 위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보험 카드는 무엇인가 흔히 얘기를 하게 되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이런 보험 카드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메디케어는 뭔지, 메디케이드는 뭔지, 보험 카드는 뭔지 이렇게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메디케어란 뭔가 또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그 상단에 제가 그 이미지를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메디케어 아까 보셨던 그런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어 카드라고 불러드리는데요. 거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디케어란 미국 연방 정부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 사회보장연금, 흔히 얘기하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 혹은 이제 철도 은퇴연금 수혜 자격이 되시는 분이나 65세 미만이신데도 불구하고 일정의 장애 조건, 즉 루게릭병 혹은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신장 투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총 4가지 종류 파트 A, B, C 그리고 D가 있으며 A와 B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이 되는 그냥 오리지널 보험이고요. 그래서 아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보험 카드에 아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던 파트 A, B가 이제 보험 카드 상에 이렇게 항상 나와 있죠. 그래서 파트 A, B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시면 파트 B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C와 D는 연방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일반 건강보험 회사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어는 저희 미국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 텍스를 보통 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일하시는 이제 근로자들 본인 그리고 또 고용주들 그 회사에서 지불하는 월급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이 되고요. 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SSI를 받은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 받으시는 분들 전체 금액 중에서 보험료를 매월 공제를 해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통장으로 받으시게끔 그렇게 이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디케어란 어떤 건지 이제 알아봤고요. 거기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메디케어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A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트 A는 저희가 흔히 하스피털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 입원 및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 즉 저희 같이 스키어드 너싱 패실리티나 재활전문센터, 저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헵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과 입원 병원, 그다음에 시환부 환자들을 위한 하스피스 케어, 그다음에 가정 방문 간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연세가 되시고 본인이 혼자서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들을 파트 A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이 파트 A를 든다고 해서 별도 뭐 추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지난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만 파트 A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실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병원 그 보험 약관에 따라서 코페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병원 비용의 전체 비용의 80%만 이제 커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해서 알아봐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파트 B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트 A는 이제 하스피털 병원에 주로 입원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파트 B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메디컬 가정 전문이라든지 아니면은 패밀리 닥터라든지 그래서 그 메디컬 의사 진료 보험 혹은 외래 환자 보험을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메디컬 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자의 진료, 그다음에 치료, 또 예방 차원의 서비스, 아니면 본인의 건강을 체크업하기 위해서 MRI를 포함한 각종 검사, 앰뷸런스 서비스, 의료기구, 그다음에 제한된 외래 환자 약품, 그다음에 암이나 이런 다른 병에 걸리셨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키모테라피라고 해서 화학요법,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보험료는 현재 매달 148불 50을 내셔야 되고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그 나가는 병원 비용의 80%만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트 A하고 B를 제가 설명드렸듯이 A하고 B를 다 가지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파트 B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파트 A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A, B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그런 조건이 안 되신 분이지만 합법적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하신다고 하시면 파트 B만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파트 A와 B가 전체 다 커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커버를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즉 저희 같이 롱텀 케어,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해서 병원에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 치료를 길게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안 되고요. 통상적으로 메디케어로는 1년에 100일까지만 커버가 되고 그 이후로는 다른 개인 보험이나 개인이 직접 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 분이 스트로크가 오셔서 중풍이나 이런 갑자기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병이 발생해 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수술을 잘 받으셔서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분이 100일 이내에 회복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의 그 케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100일이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프라이빗 페이 즉 본인이 직접 병원비 전체를 그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직접 감당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개인 보험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얼마 정도 커버를 받으시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안경, 그다음에 보청기, 일반 치과, 틀니, 성형수술, 발케어, 한방치료 등은 메디케어로는 커버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메디케어 파트 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트 A 혹은 파트 AB 혹은 죄송합니다. 파트 A, B 혹은 파트 B만 가지실 수 있으신데요. 그 이외에 파트 C라는 것을 또 선택적으로 본인이 플랜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기서 메디케어 파트 C라는 것은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그래서 메디케어가 승인한 일반 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랜으로 파트 C에 가입하시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20%의 지원을 또 받으실 수 있고 동시에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메디케어 그 파트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카드 종류가 메디케어 AB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블루하고 레드로 된 카드를 받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에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제공되는 어드밴티지 플랜이죠. 그래서 이런 카드를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카드에도 보시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렇게 카드에도 쓰여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메디케어 플러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고요. 메디케어 A, B를 모두 가입된 사람의 경우에만
파트 C를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파트 B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는 없고, 그다음에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년에 최대 2,000불에서 6,000불까지는 일단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약보험 D도 포함이 여기에 파트 C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파트 D를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트 B에서 그 제공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입원 수술 및 각종 검사와 치과보험, 그다음에 한방 침술, 안경, 보청기, 또 연세가 되셔서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을 때 필요하신 교통편 등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AB에서 받으시는 플랜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으실 수 있지만 파트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거기에 관련된 추가 비용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D, 그래서 저희가 A, B, C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처방약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거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메디케어 카드가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그 처방약 프로그램에 대한 카드를 따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올려드렸는데, 파트 D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보험 플랜으로 파트 D 플랜은 종류에 두 가지가 있고요. 독립형 파트 플랜 D라는 것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처방약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셔서 의사가 이런 약들을 드셔야 됩니다 하시면 거기에 대한 그 보험에만 커버를 해드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러스 처방약, 요것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쉽게 해서 돈을 더 내서 난 일반적으로 받는 처방약만 받는 케어 이외에 나는 좀 더 많은 약이나,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또 본인이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제 의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처방약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처방약 플랜을 드셔서 일반적으로 의사 진료비 병원비에 대한 그 처방약 이외에도 그 좀 더 광범위한 처방약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어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그러면 메디케어 이외에 메디케이드란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이제 다른 그 보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메디케이드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런 이미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미지 보시면 되고요.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제한되어 있거나 장애 조건이 있으신 분, 19세 미만의 아동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연방하고 주정부가 함께 지원하며 의사 방문 및 진료, 요양원 간호, 개인 간병, 의료 서비스 기관까지 교통편, 가정 및 지역사회 기관 서비스, 치과, 안과, 약 처방 등과 같이 메디케어가 부담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의료 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각각 다른 자격 조건을 한 1시간쯤 후에 나랑 같이 가.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그 거주자가 거긴 파킹하기도 힘들잖아. 파킹맛이 없잖아. 거주자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기 경청하시는 분 중에 요거 잠깐 잊어버리시고 뮤트를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뮤트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고 그러면 메디케이드는 각 주마다 각각 다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셀폰 가지고 와. 죄송하지만 혹시 그 본인이 보시는 화면 중에 그 마이크가 켜져 계신 분들은 좀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같이 다 들리거든요. 다 확인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메디케이드는 각 주마다 각각 다른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당 주의 거주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유자격 이민 지위 신분이어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디케이드, 뉴저지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뉴저지 주민, 30일 이상 뉴저지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소득이 연방 정부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신 분. 예를 들어서 먼틀리 인컴, 이제 먼틀리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 채권, CD 및 본인 수의 모든 은행 어카운트로 포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먼틀리 인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신일 경우에는 한 달에 2,382불 미만, 즉 먼틀리 인컴에는 그 SSI, 저희 소셜 시큐리티 인컴 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총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 그 위에 주식, 채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2,000불 미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격 조건이 되시고, 부부일 경우에는 한 달에 4,764불, 총 재산이 3,000불 미만인 분들이 자격 조건이 되시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만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셔서 널싱홈이나 다른 기관 시설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시다 하시면은, 현재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는 개인 자산에서 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 50만 불이 있건 70만 불이 있건 내가 만약에 양로원을 들어가거나 메디케이드를 받았는데도 내 배우자가 현재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지만 이 배우자가 그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본인 개인 재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 영주권 받으신 지 이제 5년 대상이신 분이 메디케이드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전에 설명드렸듯이 혹시나 장애가 있거나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65세가 넘으셔가지고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메디케어는 65세가 넘은 연방 정부에서 무조건 다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을 흔히 얘기해서 이중 수혜자, 베네핏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메디케어가 대부분의 80%의 의료 비용을 커버를 하지만, 만약에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 하시면 나머지 20%도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병원을 가시거나 어떤 치료를 받으시거나 어떤 뭐 시설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부담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0% 커버를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나 혹은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해서 메디케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에서 보장되지 않은 일부 의약 및 기타 치료 비용을 전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중 수혜 자격자가 되시는 분들, 즉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병원 비용이나 치료 비용에서 일단 본인 부담금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시고, 그 다음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어시스터드 리빙하고 너싱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즉 실버타운하고 요양원, 한국말로 하면 요양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어시스터드 리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한국말로 실버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개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제 시설이고요. 그곳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주로 식사, 그다음에 세탁, 위생, 간호 및 개인 처방, 그다음 레크레이션, 교통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각 들어가시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매월 지불하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만 보험으로 거주하시는 비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셔서 거주하시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실버타운에 가시면 저희가 흔히 큰 차이를 어떻게 두냐면은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문 간호기관이나 의사가 상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거나 의료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은 간단한 치료나 처방을 해드리고 대부분 그쪽에서 직접 교통편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또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주치의나 혹은 병원으로 이제 이동해서 치료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크게 다른 점이고요.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건물 왼쪽에 건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곳으로 다 입주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그룹으로 각자 방은 있지만 생활 자체는 흔히 저희가 그냥 미국에서 보이는 이제 아파트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고 점심 때나 이렇게 식사 때가 되시면 나오셔서 같은 이런 시설에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본인 방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사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요양원, 너싱홈, 요양원이나 양로는 어떤 곳인가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이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혼자 식사 준비나 개인 위생 등 독립적인 생활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입주하셔서 24시간 동안 전문 의료 간호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곳인데요. 이곳은 24시간 간호사가 같이 상주하시면서 본인들의 모든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책임져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까 실버타운하고는 좀 큰 차이점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인이 어느 연세에 의해서 그냥 식사나 이런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각종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입주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담당 의사나 의료진들이 개인의 식사부터 위생 관리, 그다음에 환자의 건강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곳에 들어오시면 주로 장기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셔서 긴 시간 동안 치료하고 관리를 받으시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럼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중풍, 파킨슨, 관절염, 암, 신장병, 요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이제 치매 등 이런 분들이 주로 입원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치료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은 2인 1인 2인 즉 침대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서 두 분이서 한 방을 나눠 쓰시게끔 되어 있고요. 각자 개인적인 침대가 있고 각자 그 본인들이 쓰시는 그 장이나 개인 사물함들이 이렇게 각자 다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요양원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데이케어 센터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다 같이 나오셔서 생활하시고 식사하시다가 또 각자 가서 쉬시고 싶으시거나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만약에 이제 양로원에 들어오실 때 메디케어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메디케어를 일단 소지를 하시게 되면은 롱텀으로 장기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00%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돈으로 페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프라이빗 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거주하시는 전체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략 기본적인 거주 비용이 한 달에 한 8,000불 정도, 물론 뭐 환자의 상태하고 의료 서비스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만 대략 8,000불 정도 들고 있고 1년에 총 10만 불 정도 혹은 또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가지고 계신 본인 재산을 거주하시는 동안 먼저 다 사용하시고 나서 내가 재산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저소득층 극빈자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셔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신 후에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정부 보조 혜택으로 부담금이 전혀 없이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로원에 저 들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생활도 힘들고 본인이 거주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은 본인이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 또 메디케이드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들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에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양로원에 들어오시는 입주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소지자, 아니면 메디케어는 없고 그냥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주정부 보험 혜택으로 100%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셔서 페이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전혀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양로원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면 양로원에 들을 때는 그럼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계시면은 무조건 들어오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영주권 받으신 지 5년 이상 되시거나 시민권자이셔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 초청으로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다가 그 가족 그 분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미국 오셔서 영주권을 이제 받으셨는데, 영주권을 받으신 지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셨는데 갑자기 어떤 그 병이 생기시고 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돌봐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양로원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5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메디케어 가지신 분하고 같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디케이드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되지 않으시면은 일단은 양로원에 들어오실 때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주치 또 담당 의사로부터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전문 기관에 필요하던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그 밑에랑 이제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요.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당뇨, 고혈압, 파킨슨, 중풍, 뭐 치매, 외상, 또 각종 만성 질환으로 담당 의사가 이분은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시기는 절대 안 된다. 전문 간호기관에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셔서야만 생활하셔야 된다라는 꼭 담당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지만 양로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양로원에 들어오시려고 메디케이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영주권자시면 받으신 지 5년이 지나시거나 시민권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담당 의사로부터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혼자 생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전문 간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진단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양로원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주 자격 조건이 되고요. 이 부분은 꼭 통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재활치료센터란 무엇인가, 과정 및 해석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메디케어랑 상관이 없이 본인이 어떤 다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수술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시거나
혹은 또 병원의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3일 이상 입원하시면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3일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지나게 되면은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그 퇴원하기 전에 바로 퇴원하지 못하게 하고 이분들은 재활치료센터에 가셔서 재활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집으로 퇴원하세요, 이렇게 병원에서 보통 안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물리치료의 목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재활치료센터에 들어오셔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보험 혜택으로 재활 물리치료를 받으신 후 안전하게 이제 집으로 퇴원하시는 곳을 저희들이 흔히 재활치료센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다고 하셨더라도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이나 이제 수술 혹은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가신 다음에 집으로 그냥 퇴원하셨는데, 집으로 퇴원하셔도 사실은 병원에서 그 거주하시는 기간이 보통 한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으로 바로 퇴원하시게 되면은 혼자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재활물리치료센터 그 보험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짧게 2주 혹은 3주까지 입원을 하셔서 안전하게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 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장애, 그다음에 골격,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상으로 그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시거나 어떤 곳을 이제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와드리는 재활 물리치료, 피지컬 테라피, 그다음에 중풍이나 아니면 본인 어떤 신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그 일상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작업 치료, 즉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혹은 또 중풍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장애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스피치 테라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그 재활 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예로 그 재활치료센터에서 어떻게 입원하게 되고 어떻게 어떤 혜택 받은지를 잠깐 제가 이제 뭐 치료를 받으신 후에 집으로 이제 퇴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 전에 담당 의사가 이분들은 집으로 가기 전에 재활치료센터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그 담당 의사가 소견을 주면은 해당 병원에 있는 소셜 워커가 재활치료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의사로부터 전해받고 그 본인들이 가실 수 있는 재활치료센터를 보통 통상적으로 소셜 워커가 이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계시는 그 재활치료센터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소셜 워커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는데요. 짧게는 일주일, 7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전부가 커버가 되지만, 커버가 되고 통상적으로 그냥 보통 한 20일은 거의 기본적으로 태어나실 때 20일 정도는 커버를 받는데요. 최대까지 100일 정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지만 20일이 지나서부터는 본인이 더 거주가 필요하거나 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보험회사에다 계속해서 어필을 해가지고 이분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재활치료센터에서 알아서 팔로우를 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활치료센터를 가실 때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파트 A라는 플랜을 꼭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파트 A라는 거 하스피ટલ이잖아요. 그 파트 A라는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재활치료센터를 가지고 가실 수 있고요. 파트 B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활치료센터를 가지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들어가실 수가 없고 본인이 부담금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은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신 후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퇴원 후 30일 이내에 집으로 가셨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연락을 하셔서 집에 퇴원하셨는데 한 며칠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생활이 힘들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치료 회복이 안 되고 있구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재활치료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입원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시기 전에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으셔야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트 A를 꼭 가지고 계셔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많은 내용들을 좀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일단 짧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일단 긴 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이 시간부터는 잠깐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선생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네.